야, 김미선. 홀 테이블 3번 물 안 갖다 줬어? 손님 기다리잖아. 아, 네. 지금 갑니다. 지금이 어디 있어? 벌써 5분 전에 불렀다고.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미선의 눈은 이미 떠져 있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36살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한 지 벌써 8년째였다.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거울을 보니 눈 밑 다크서클이 얼굴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손등에는 기름에 댄 자국과 칼에 베인 흉터들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다. 미선은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한 통과 계란 2개가 전부였다. 아침은 거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어차피 식당에서 남은 반찬으로 때우면 그만이었다. 낡은 원룸 현관문을 나서며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옆집 부부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평범한 행복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지하철은 이미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했다. 미선은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화장을 곱게 한 여성들 사이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누군가의 가방이 어깨를 쳤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다. 미선은 그저 더 작아질 뿐이었다. 오전 6시 50분 행복한 김밥 천국 식당 앞에 도착했다. 간판에 행자가 반쯤 꺼져 있었다. 미선은 쇠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차가운 빛을 쏟아냈다.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의 전쟁을 준비했다. 양파 20kg, 감자 15kg, 무 10kg. 오늘도 똑같은 재료들이 싱크대 옆에 쌓여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칼을 들고 양파를 썰기 시작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양파 때문인지 삶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8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니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였다. 썰고 볶고 담고 설거지하고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6일. 한 달 급여 230만 원. 월세 7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건 겨우 생활비뿐이었다. 오전 7시 사장 박철수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였다. 미선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카운터로 걸어갔다. 인사는커녕 눈빛 하나 주지 않았다. 미선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전쟁터였다. 주문이 쏟아지고 미선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김밥 20줄, 돈가스 15인분, 라면 30그릇. 주방 온도는 40도를 넘었고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사장의 잔소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선아, 3번 테이블 물병 비었는데 왜 안 채워줘? 7번 테이블 김치 더 달래. 지시는 끝없이 이어졌다. 미선은 대답할 시간도 없이 움직였다. 로봇처럼 감정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미선의 다리는 부어올라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오후 4시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미선은 뒷골목으로 나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골목 저편에서 고등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다. 미선도 대학에 가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고 미선의 꿈도 함께 무너졌다. 저녁 6시 두 번째 피크타임이 시작됐다. 퇴근길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식당은 다시 북적였다. 미선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끝없는 주문을 처리했다. 김밥, 돈가스, 우동, 라면. 메뉴는 달라도 동작은 똑같았다. 칼질, 볶음, 튀김, 담기. 반복, 또 반복. 밤 10시 50분 드디어 모든 일이 끝났다. 미선은 앞치마를 벗고 사물함에 넣었다. 사장은 카운터에서 하루 매출을 정산하고 있었다. 미선이 나가려는데 사장이 무심하게 말했다. 내일 새벽 배송 들어오니까 30분 일찍 나와. 네. 대답하고 나오는 미선의 뒷모습을 사장은 보지도 않았다.
미선은 식당 문을 닫고 밤거리로 나섰다. 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편의점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배가 고팠다.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 하나와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었다. 10,000원짜리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급여일까지 아직 일주일이 남았다. 미선은 삼각김밥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컵라면만 계산했다. 거스름 돈을 받아 지갑에 넣는데 시선이 계산대 옆 로또 판매대에 닿았다. 1등 당첨금 23억이라는 문구가 빛나고 있었다. 미선은 헛웃음을 지었다. 로또 같은 건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계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묘한 충동이 일었다. 거스름 돈 6,500원. 딱 로또 한 장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로또 한 장 주세요. 자동으로요. 알바생은 기계를 눌러 로또를 뽑았다. 미선은 그 종이 쪽지를 받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어차피 당첨될 리 없다는 걸 알았다. 그저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잊기 위한 위로 같은 것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 11시 40분. 미선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다. 비좁은 원룸은 여전히 추웠다. 보일러를 틀기엔 가스비가 아까웠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다. 라면을 먹으며 스마트폰을 켰다. SNS에는 친구들의 행복한 일상이 올라와 있었다. 해외여행 사진, 맛있는 레스토랑 인증, 새로 산 명품 가방. 미선은 스크롤을 내리다가 앱을 껐다. 비교하면 할수록 마음만 아팠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봤다. 36살이지만 40처럼 보였다. 피곤함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미선은 세수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미선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눈이 감기기 시작했다. 잠들기 직전 주머니에 구겨져 있던 로또 용지가 떠올랐다. 미선은 쓴웃음을 지으며 눈을 감았다. 기적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인생이 이미 가르쳐줬으니까. 토요일 저녁 8시, 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었다. 주말 저녁인데도 손님이 뜸했고 사장이 먼저 집에 가도 좋다고 했다. 물론 그것도 친절해서가 아니라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미선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 나왔다. 지하철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다. 로또 1등 당첨번호 발표. 미선은 무심코 기사를 클릭했다. 당첨번호가 화면에 표시됐다. 7, 14, 21, 28, 35, 42. 규칙적으로 7씩 증가하는 숫자들이었다. 미선은 흥미없다는 듯 화면을 끄려다가 문득 지난주에 산 로또가 떠올랐다.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냈다. 구겨진 로또 용지가 신분증 사이에 끼어 있었다. 미선은 그것을 펼쳐 숫자를 확인했다. 7. 첫 번째 숫자가 맞았다. 그냥 우연이겠지. 14. 두 번째도 맞았다. 미선의 심장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다. 21. 세 번째도 일치했다. 손이 떨렸다. 28. 네 번째. 35. 다섯 번째. 42. 여섯 번째. 모든 숫자가 일치했다. 미선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주변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다시 또 한 번 숫자를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6개의 숫자가 모두 일치했다. 1등이었다. 23억.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지만 미선은 일어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옆에 앉은 승객이 이상하다는 듯 미선을 쳐다봤다. 미선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다음 역에서 내렸다. 플랫폼에 서서 다시 한번 로또 용지를 확인했다. 여전히 숫자는 일치했다. 꿈인가? 미선은 뺨을 꼬집어 봤다. 아팠다. 현실이었다. 스마트폰을 다시 켜서 로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로또 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에 큰 글씨로 1등 당첨이라는 문구가 떴다. 당첨금 23억 원. 세금을 떼고 나면 약 16억 원.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8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모을 수 없던 금액이었다. 한 달에 230만 원을 받아서 1년에 2,760만 원. 10년을 모아도 2억 7,600만 원. 60년을 일해야 겨우 16억 원을 벌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손안에 있었다. 사람들이 미선을 이상하게 쳐다봤다. 미선은 얼른 일어나 지하철을 다시 탔다. 집까지 가는 내내 로또 용지를 꽉 쥐고 있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이게 사라지면 모든 게 꿈이 될 것 같았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믿기지 않았다. 미선은 책상 앞에 앉아 로또 용지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미선은 스마트폰으로 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을 검색했다. 농협은행 본점에 가서 신분증과 로또 용지를 제시하면 된다고 했다. 당첨 확인 후 2주 내에 수령해야 한다고도 나와 있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경고도 있었다.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 온갖 사람들이 접근한다고 했다. 친척, 친구,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월요일에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받고 그 다음을 생각하기로 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23억이라는 숫자가 떠올랐다. 이제 식당을 그만둘 수 있었다. 더 이상 사장 눈치를 볼 필요도 12시간씩 서서 일할 필요도 없었다. 미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웃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다. 일요일 아침 미선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웃음기가 남아 있었다. 로또 용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전히 숫자는 맞았다. 미선은 로또 용지를 지갑 깊숙한 곳에 넣고 지갑을 가방 안쪽에 숨겼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됐다.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었지만 미선은 집에만 있을 수 없었다. 밖으로 나가 평소에는 가보지 못했던 카페에 들어갔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미선은 생각했다. 이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돈이 생기면 정말 행복해질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일단 당첨금부터 받고 생각하자.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이었다. 월요일 아침 미선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났다. 오늘은 식당에 가지 않기로 했다. 아니, 정확히는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직 사장에게 말하지 않았다. 일단 당첨금부터 받고 나서 결정하려고 했다. 오전 9시 미선은 농협은행 본점 앞에 서 있었다. 평일 아침인데도 은행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미선은 안내 데스크로 가서 조용히 말했다. 로또 당첨금 수령하러 왔습니다. 안내 직원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다. 무심했던 눈빛이 호기심으로 변했다. 직원은 미선을 2층 VIP 상담실로 안내했다. 처음 가보는 공간이었다. 깨끗한 소파와 커피 머신,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 평소 미선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잠시 후 담당 직원이 들어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권했다.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분증과 로또 용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과 로또 용지를 건넸다. 직원은 시스템으로 번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되었습니다. 1등 당첨금 23억 원, 세금 제외 후 실수령액은 16억 4,700만 원입니다. 수령 방법은 계좌 입금과 수표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습니까? 미선은 자신의 통장을 꺼냈다. 잔액 12만 원이 적힌 낡은 통장이었다. 직원은 아무 내색 없이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약 10분 후 직원이 말했다.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미선은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했다. 잔액 16억 4,701만 2천 원. 숫자가 너무 길어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미선은 몇 번이고 숫자를 세어봤다. 16억. 정말로 자신의 계좌에 들어와 있었다. 세금 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를 위한 재무 상담도 가능하니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직원의 태도는 정중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선은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VIP 대우를 받았다. 16억이라는 숫자가 미선의 신분을 바꿔놓은 것이었다. 은행을 나오며 미선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로 달라진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미선은 지하철을 타고 식당으로 향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오전 11시 식당에 도착했을 때 사장 박철수는 카운터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미선이 들어서자 사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야, 김미선.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아침 준비 다 혼자 했잖아. 미선은 평소와 달리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사장 앞으로 걸어갔다. 사장은 미선의 표정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사장님,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뭐? 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미선은 침착했다. 8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야, 김미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 장난해? 점심시간 앞두고 이게 무슨. 미선은 뒤돌아서서 걸어 나왔다. 사장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8년 동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식당 문을 나서는 미선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날 오후 미선은 평소 가보고 싶었던 백화점에 갔다.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곳이었다. 예전에는 구경만 하고 나왔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미선은 한 의류 매장에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하지만 미선의 옷차림을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낡은 패딩과 청바지, 운동화. 명품 매장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직원은 형식적으로만 웃으며 거리를 두었다. 미선은 매장을 둘러보다가 코트 하나를 집어들었다. 가격표를 보니 280만 원이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아, 네. 피팅룸 이쪽입니다. 직원은 여전히 불신 가득한 눈빛이었다. 미선은 피팅룸에서 코트를 입어봤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고급스러운 코트가 몸에 맞았다. 미선은 피팅룸을 나와 직원에게 말했다. 이거 살게요. 카드로 계산할게요. 네? 아, 네. 직원은 당황한 듯 카드 단말기를 가져왔다. 미선은 체크카드를 건넸다. 결제가 승인되자 직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이 코트는 올 시즌 베스트 아이템이에요. 다른 제품도 구경하시겠어요? 갑자기 친절해진 목소리였다. 미선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은 결국 돈을 보는 것이었다. 옷이 아니라 돈이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다. 백화점을 나온 미선은 카페에 들어갔다. 비싼 카페였지만 이제는 가격표를 보지 않아도 됐다. 라떼 한 잔을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16억 4,700만 원에서 280만 원을 쓰고도 16억 4,420만 원이 남아있었다. 미선은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돈이 생기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 아니,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었다. 백화점 직원처럼, 은행 직원처럼. 돈 앞에서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미선은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미선아, 나 유진이야. 고등학교 동창 박유진이었다. 졸업 후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친구였다. 미선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유진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 그게.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 시간 되면 한번 만날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미선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어떻게든 소식을 들은 것이었다.
로또 당첨 사실이 새어나간 것 같았다. 미선은 짧게 대답했다. 요즘 좀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아, 그래. 알았어. 나중에 꼭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니 문자가 또 왔다. 이번에는 먼 친척이었다. 미선아, 이모야. 요즘 잘 지내니? 설날에 우리 집에 놀러와. 평소에는 명절에도 연락 한 번 없던 이모였다. 미선은 한숨을 쉬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아마 은행이나 식당에서 누군가 입을 놀렸을 것이었다. 작은 동네였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미선은 스마트폰을 꺼버렸다. 더 이상 이런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미선은 원룸 계약을 정리하고 새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부동산에 들어가자 중개인이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매물 찾으세요? 아파트요. 강남 쪽으로 전세 알아보고 있어요. 강남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10억 정도요. 중개인의 눈이 반짝였다. 태도가 급격히 공손해졌다. 아, 네. 좋은 매물 많습니다. 이쪽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였다. 미선은 중개인이 보여주는 매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강남 한복판의 신축 아파트 33평형, 전세 9억 5천만 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연락드릴게요. 1시간 후 미선은 아파트 안에 서 있었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8년 동안 살던 원룸과는 차원이 달랐다. 미선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다. 이제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구나. 마음에 드세요?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 진행해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미선의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식당 사장 박철수였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미선 씨, 나 사장이야. 저번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그래도 8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이렇게 끝내면 서운하잖아. 시간 되면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내가 살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미선은 알았다. 사장도 소문을 들은 것이었다. 8년 동안 한 번도 밥을 사준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밥을 사겠다고 했다. 미선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미선은 씁쓸하게 웃었다. 돈이 생기니 모든 사람이 친절해졌다. 하지만 그 친절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미선을 위한 친절이 아니라 돈을 위한 친절이었다. 그날 저녁 미선은 새 아파트 계약서를 들고 원룸으로 돌아왔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다. 8년 동안 모은 것이 이게 다였다. 미선은 짐을 박스에 담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날들. 누구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고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돈이 생기니 사람들이 다가왔다. 존중하는 척했고 관심 있는 척했다. 하지만 미선은 알았다. 그들이 보는 건 자신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미선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별을 가렸다. 미선은 문득 깨달았다. 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돈이 사람의 본 모습을 가린다는 것을. 돈이 있을 때는 모두가 친절하지만 돈이 없어지면 다시 투명인간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미선은 후회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제는 선택할 수 있었다. 일할지 말지, 어디서 살지, 누구를 만날지. 8년 동안 가질 수 없었던 선택권이 생긴 것이었다. 미선은 창문을 닫고 다시 짐을 쌌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강남의 새 아파트는 모든 게 달랐다. 넓은 거실, 깨끗한 욕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옆집 소음도 층간 소음도 없었다. 미선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고 12시간씩 서서 일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전화와 문자는 끊임없이 왔다. 고등학교 동창들, 먼 친척들, 심지어 대학 동기라며 연락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오랜만에 만나자 밥 한번 먹자라고 했다. 하지만 미선은 거절했다.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문자 하나가 왔다. 발신자는 엄마였다. 미선은 손이 멈췄다. 엄마와는 5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후 엄마는 미선을 원망했다. 내가 대학만 포기했어도 집안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라는 말을 남기고 엄마도 집을 나갔다. 그 후로 미선은 혼자였다. 문자 내용은 짧았다. 미선아,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보고 싶구나. 시간 되면 한번 만나자. 미선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5년 동안 한 통의 문자도 한 통의 전화도 없던 엄마였다. 미선이 식당에서 12시간씩 일할 때도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뻔했을 때도 엄마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한 것이었다. 미선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답장하지 않았다. 엄마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다. 돈을 보고 다가온 것이었다. 미선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다. 돈이 생기니 사람들이 보였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 보였다. 며칠 후 미선은 오랜만에 동네 카페에 갔다. 조용한 오후 사람이 많지 않았다. 미선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실례지만 여기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성은 자리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저도 이 카페 자주 오는데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이사 오셨나 봐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김미선입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민주는 책 이야기를 했고 미선은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주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미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저 책과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선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민준의 눈빛에는 계산이 없었다.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민준이 명함을 건넸다. 시간 되시면 서점에 놀러 오세요. 좋은 책 추천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미선은 명함을 내려다봤다. 책과 사람 서점. 간단한 이름이었다. 미선은 명함을 지갑에 넣었다. 오랜만에 만난 계산 없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돈이 생긴 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 집도 옷도 사람들의 태도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뀌지 않았다. 미선 자신은 여전히 미선이었다. 16억이 있든 없든 미선은 똑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돈이 있으면 존중받고 없으면 무시당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가오고 없으면 투명인간이 됐다. 미선은 씁쓸하게 웃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선택할 수 있었다.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할지. 미선은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는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돈이 아니라 진심을 찾아서. 이틀 후 미선은 민준의 서점을 찾아갔다. 책과 사람이라는 간판이 조용한 골목 안쪽에 걸려 있었다. 서점은 생각보다 아담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나무 선반에 빼곡히 꽂힌 책들,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 그리고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어서 오세요. 민준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미선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다. 와주셨네요. 어떤 책 좋아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책 읽은 지 오래됐어서. 그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민주는 미선을 한쪽 서가로 안내했다. 손을 뻗어 책 한 권을 꺼냈다. 82년생 김지영이었다. 이 책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추천합니다.
평범한 여성의 이야기인데 읽다 보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미선은 책을 받아들었다. 표지를 쓰다듬으며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언제부터였을까? 책을 읽을 여유조차 없었던 게 12시간씩 일하고 나면 침대에 쓰러지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 책 살게요. 좋은 선택이에요.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제가 내릴게요. 민주는 서점 안쪽의 작은 주방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렸다. 미선은 소파에 앉아 서점을 둘러봤다. 벽에는 손글씨로 쓴 문구가 걸려 있었다.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세상을 만든다. 잠시 후 민준이 커피 2잔을 들고 왔다.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복잡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근에 큰 돈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친절해지고 갑자기 연락하고 다들 돈을 보는 것 같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거나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들었다. 힘드시겠어요. 갑자기 변한 사람들을 보면. 네. 8년 동안 아무도 저를 안 봤어요.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다들 저를 본대요. 근데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는 거잖아요. 그 기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요? 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제가 이 서점 열기 전에 큰 출판사에서 일했어요. 편집장까지 올라갔죠. 그때는 사람들이 저한테 잘했어요. 명함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서점을 열겠다고 회사를 그만뒀더니 다들 연락이 끊겼어요. 미쳤냐, 왜 그러냐고 했죠. 미선은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돈은 적게 벌지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책을 사러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 명함이나 돈을 보지 않아요. 그냥 저를 봐요. 미선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준의 말이 위로가 됐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저를 봐주는 사람들. 만나게 될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만나게 될 거예요. 그날 이후 미선은 자주 서점을 찾았다. 책을 읽고 민준과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은 미선에게 돈에 대해 묻지 않았다. 로또 이야기도 얼마나 가졌는지도. 그저 미선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었다. 미선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8년 동안의 식당 생활 이야기,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이야기, 로또에 당첨된 후 달라진 사람들 이야기. 민주는 판단하지 않고 들어줬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은 서점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물었다. 민준 씨는 왜 저한테 친절한 거예요? 저한테 뭘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제가 바라는 게 있긴 해요.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다. 민준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같은 건가? 뭔데요? 친구가 되고 싶어요. 진짜 친구요. 계산 없이 서로 믿을 수 있는. 미선은 민준을 빤히 쳐다봤다.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민준의 눈빛은 맑았다. 거짓이 없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오랜만에 미선은 진짜 웃음을 지었다. 계산 없는 조건 없는 관계. 미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다. 다음 날 미선은 엄마에게서 또 문자를 받았다. 미선아, 엄마 좀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미선은 한참을 문자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답장을 쳤다. 엄마, 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제가 힘들 때는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이제 와서 만나자는 건 왜예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답장은 금방 왔다. 미선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는 엄마도 힘들었어. 미안해. 그래도 내가 로또 당첨됐다니 엄마가 너무 기뻐.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미선은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엄마도 돈 때문이었다.
미선은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이 되자 미선은 다시 서점으로 갔다. 민주는 카운터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또 오셨네요. 네. 여기가 편해요. 그럼 됐네요. 이 서점이 미선 씨한테 편안한 곳이라면. 미선은 소파에 앉아 책을 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계속 엄마 생각이 났다. 민준이 커피를 가져와 건네며 물었다. 무슨 고민 있으세요? 엄마가 연락했어요. 5년 만에요. 그런데 돈 때문에 연락한 거예요. 제가 로또 당첨된 거 알고.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를 만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만나고 싶기도 하고 만나기 싫기도 하고. 만나보세요. 네. 후회하지 않으려면 만나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고마워요, 민준 씨. 친구잖아요. 그날 밤 미선은 엄마에게 답장을 보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앞 카페에서 만나요. 엄마의 답장은 빨랐다. 알았어, 미선아. 토요일에 보자. 미선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두려웠다. 엄마를 만나는 게 진실을 마주하는 게.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미선은 눈을 감았다. 토요일이 오기 전까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다. 토요일 오후 1시 50분 미선은 강남역 앞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다. 사람들이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미선의 손은 떨렸다. 커피잔을 잡았지만 마실 수 없었다. 오후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다. 엄마 정수연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이었지만 늙어 보였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5년 사이에 많이 변한 모습이었다. 미선아. 목소리가 떨렸다. 미선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맞은편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잘 지냈니?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는 불편한 듯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미선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너한테 심한 말 했지.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엄마가 힘들어서 그랬어.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잖아요. 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선아. 제가 식당에서 12시간씩 일할 때 월세 못 내서 쫓겨날 뻔했을 때 엄마는 어디 계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만나자는 건 왜예요? 제가 로또 당첨됐다는 소문 듣고 온 거잖아요. 미선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진짜 이유가 뭔데요? 엄마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빚이 있어. 3천만 원. 미선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역시 돈이었다. 그래서 제가 돈 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미선아, 엄마 정말 힘들어.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내가 로또 당첨됐다면서? 3천만 원이면 내한테는 큰 돈도 아니잖아. 미선은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엄마한테 저는 뭐예요?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돈 필요하니까 이제 찾아오는 거잖아요. 미선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그냥 돈 달라는 소리만 하시네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미선아, 제발 좀 도와줘. 이대로는 정말. 미선은 차용증을 보지도 않았다. 그저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 제가 8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손에 화상 입고 허리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도 버틴 거 아세요? 미선아. 그때 엄마는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엄마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미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저도 엄마 보고 싶었어요. 5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힘들 때 엄마한테 기대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는 안 계셨잖아요. 미선은 일어났다.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제 인생은 제가 살 거예요. 엄마 빚은 엄마가 해결하세요. 저는 더 이상 엄마의 ATM이 아니에요.
카페를 나왔다. 지하철을 타고 서점으로 향했다. 민준이 있는 곳으로.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미선 씨 괜찮아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미선을 소파로 안내했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옆에 앉았다. 다 괜찮을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미선은 한참을 울었다. 8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미선의 울음이 멈췄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만나셨어요? 네.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거절했어요. 제대로요. 민준은 미선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잘하셨어요. 자신을 지키신 거예요. 미선은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아닌 존중이 담겨 있었다. 민준 씨,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자신을 돌보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한테 돈 줄 수도 있었는데. 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주지 않기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건 미선 씨의 권리예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말이 위로가 됐다. 고마워요, 민준 씨. 항상 제 편이 돼줘서. 친구니까요. 저녁이 되자 민준이 제안했다.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그럼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서점 2층이 제 집이거든요. 미선은 놀랐다. 괜찮아요? 친구한테 밥 해주는 게 왜 안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점 뒤쪽 계단으로 올라갔다. 2층은 작은 원룸이었다. 책으로 가득했지만 깔끔했다. 민주는 주방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다. 미선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뭐 해드릴까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요. 간단하게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냥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30분 후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가 놓였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미선은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먹자 눈물이 또 났다. 왜요? 맛없어요?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 먹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 자주 해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저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8년 동안 잃어버린 저를. 좋은 시작이네요. 민준 씨는 어떻게 자신을 찾으셨어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도 오래 걸렸어요. 출판사 그만두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책만 읽고 생각만 했죠. 그러다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게 서점이었어요? 네. 사람들과 책을 연결해주는 일.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당연하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찾을 거예요. 그날 밤 미선은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눈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침대에 누워 미선은 천장을 바라봤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돈은 있지만 목표가 없었다. 꿈도 계획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 자신을 위한 삶을. 미선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미선은 매일 아침 조깅을 시작했다. 8년 동안 돌보지 못했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한강공원을 달리며 미선은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고 사장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조깅 후에는 서점에 들렀다. 민준과 커피를 마시며 책 이야기를 나눴다. 때로는 손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서점은 미선에게 안식처가 됐다. 돈을 보는 사람이 없는 진심만 오가는 공간. 어느 날 민준이 제안했다. 미선 씨 서점에서 일해 보실래요? 네. 주 3일만요. 손님 응대하고 책 정리하고. 급여는 많이 못 드리지만. 미선은 웃었다.
급여는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미선 씨만큼 책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해볼게요. 그렇게 미선은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식당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다. 조용했고 평화로웠다. 손님들은 대부분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다. 어느 날 오후 한 여고생이 서점에 들어왔다. 교복 차림에 두꺼운 안경을 낀 학생이었다. 조심스럽게 서가를 둘러보더니 미선에게 다가왔다. 저기, 진로에 관한 책 있나요? 진로요? 어떤 분야에 관심 있으세요? 디자인이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돈 안 된다고. 미선의 가슴이 뛰었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미선은 서가로 가서 책 몇 권을 골라왔다. 디자인에 관한 책, 진로에 관한 책, 그리고 꿈을 찾는 법에 관한 책. 이 책들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비쌀 것 같은데. 여고생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거 서비스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네? 진짜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책들 다 읽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고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고생이 가고 나서 민준이 옆에 왔다. 착하네요, 미선 씨. 제가 저 나이 때 누군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요. 미선 씨,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찾으셨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처럼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요. 꿈 포기한 사람들한테 다시 기회 주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장학금이요.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고 싶어요. 저처럼 꿈 포기하지 않게. 민주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당연하죠. 친구잖아요. 그날부터 미선과 민주는 장학재단 설립을 준비했다.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준비했다. 꿈을 잃지 않는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미선은 5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16억 중 5억. 큰 돈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2달 후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됐다. 첫 해에는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미선은 직접 학생들을 면접했다. 성적이 아니라 꿈과 열정을 봤다. 첫 장학생 중 한 명은 그날 서점에 왔던 여고생 이지은이었다. 지은은 합격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좋은 디자이너 될게요. 미선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꿈은 이루어져요. 재단 활동을 하면서 미선은 진짜 행복을 느꼈다.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쓰는 것.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것.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미선에게 물었다. 요즘 행복해 보여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로또 당첨된 거 후회 안 해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로또 덕분에 진짜 저를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민준 씨도 만났고요. 민준은 미소 지었다. 저도 미선 씨 만나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미선은 생각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돈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날 밤 미선은 일기를 썼다. 8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꿈을 지켜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이 행복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의미라는 것을. 재단 설립 6개월 후 미선의 삶은 안정됐다. 서점에서 일하고 재단 활동을 하고 민준과 시간을 보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엄마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이번에는 서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선아. 미선은 엄마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엄마는 지난번보다 더 야윈 모습이었다. 엄마, 왜 여기 와요? 미선아, 제발 엄마 좀 도와줘. 정말 죽을 것 같아. 엄마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엄마 빚은 엄마가 해결하라고. 미선아,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정말 위험해. 사채업자들이. 미선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사채까지 썼던 것이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뭘 해줘? 미선아, 내가 도와줘야 해. 제발. 엄마는 미선의 팔을 붙잡았다. 그때 민준이 서점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아, 이 사람이 민준 씨구나. 미선아, 이 사람이랑 사귀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상관할 일 아니에요. 미선아, 너 정신 차려. 남자한테 빠져서 엄마도 안 돕는 거야? 미선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키웠잖아. 그런데 이제 엄마가 힘들다는데 모른 척이야? 엄마가 절 키운 게 아니라 제가 엄마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하면서 학비 벌었잖아요. 엄마는 집 나가시고. 그래도 엄마잖아.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미선은 엄마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민준도 따라왔다. 엄마,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저는 엄마 빚 안 갚아줄 거예요. 대신 상담센터 연락처 드릴게요. 거기 가서 도움 받으세요. 미선아, 넌 정말. 엄마, 제 인생은 제가 살 거예요. 엄마 인생도 엄마가 사세요. 미선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엄마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민준이 조용히 옆에서 걸었다. 서점에 들어와 미선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괜찮아요? 민준이 물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미선 씨. 민준 씨, 제가 너무 냉정한 건가요?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미선은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미선 씨는 혼자서도 잘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민준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민준은 미선의 손을 잡았다. 저도 미선 씨가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그날 밤 미선은 엄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엄마, 채무 상담센터 연락처예요. 여기 가시면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엄마를 도울 수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라요. 건강하세요. 문자를 보내고 미선은 스마트폰을 내려놨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다. 다음 날 미선은 재단 사무실에 갔다. 장학생들의 중간 보고서를 검토했다. 학생들은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특히 지은은 디자인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며 기뻐했다. 미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미선은 지은을 안아줬다. 지은이가 열심히 한 거예요. 저는 기회만 준 거고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미선은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는 것.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저녁에 민준과 저녁을 먹으며 미선이 말했다. 민준 씨, 재단 활동 정말 보람 있어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인 것 같아요. 미선 씨 얼굴 보면 알아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준 씨는요? 행복해요? 당연하죠. 미선 씨랑 함께니까요. 미선은 얼굴이 붉어졌다. 민준 씨. 미선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미선 씨를 좋아해요. 친구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요.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도. 민준 씨 좋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다. 1년이 흘렀다. 미선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재단은 이제 50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었다. 서점은 책과 사람 그리고 꿈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됐다. 미선과 민준이 함께 운영하는 서점이었다. 미선은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성공이 아니라 행복을. 어느 봄날 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장학생들이 모두 모였다. 지은은 이제 대학생이 됐고 여전히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었다. 미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지은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념식이 끝나고 미선은 민준과 함께 한강을 걸었다. 석양이 강물에 비쳤다. 아름다웠다. 미선 씨 행복해요? 민준이 물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행복해요.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이 행복을 몰랐을 거예요. 로또가 미선 씨를 바꾼 건 아니에요. 미선 씨가 스스로 바뀐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돈은 기회만 줬을 뿐이에요. 그 기회를 어떻게 쓸지는 미선 씨가 선택한 거잖아요. 미선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저도 미선 씨 덕분에 행복해요. 두 사람은 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날렸다. 미선은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 한 장의 로또가 모든 걸 바꿨다. 하지만 진짜 바뀐 건 돈이 아니라 시선이었다. 사람들은 돈을 보고 태도를 바꿨다. 하지만 미선도 달라졌다. 자신을 지킬 줄 알게 됐고 진심을 알아볼 줄 알게 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민준 씨, 저 이제 알아요. 진짜 부자가 뭔지. 뭔데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요. 민준은 미소 지었다. 맞아요. 미선 씨는 진짜 부자예요. 그날 저녁 미선은 일기를 썼다. 1년 전 로또에 당첨됐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달라졌고 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단지 본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나도 내 본 모습을 찾았다. 나는 돕고 싶은 사람이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사람이다. 로또가 준 건 돈이 아니라 나를 찾을 기회였다.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선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는 별이 보였다. 돈의 불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 미선은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미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행복을 향한, 진짜 삶을 향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성공이 아니라 의미를. 미선은 알았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그리고 미선은 의미 있게 살기로 했다.